전국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드립니다. 막걸리 천태만상 시작합니다.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이슈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슈 길잡이 정석학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게 우리 금기시됐었죠, 전라도 사실. 말로 참 거시기 네. 했죠. 네, 그렇죠. 근데 네네. 이제는 여권에서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바로 네네. 보시는 것처럼 탄핵이라는 용어인데 최근 국회 국민 동의청원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 동의자가 100만을 돌파하면서 전국적 큰 관심, 화두가 그렇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네. 이게 일반 국민이면 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청원이 네네. 가능한데 18세 이상이면 가능하죠. 그렇죠. 네네네. 청원자가 올린 내용이 뭐고 네네. 또 이분이 누군지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청원자는 권아무개 씨 정도로만 네네네. 실명은 공개할 수가 없다 보니 사이트에도 예, 예. 실명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죠. 네네,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알려지는 상태고요. 네. 중요한 거는 청원 이유가 뭔지가 상당히 관심사일 네, 것 그렇죠. 같은데 흔히 이채양명주라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굉장히 핫했던 예, 핫했던 단어인데. 용어이죠. 네.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본인 그리고 그 가족들, 친척들 직계존비세하고 관련된 5대 의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한마디 하나씩 풀어가자면 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울 이태원 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는 우리 지방하고도 좀 밀접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남원 출신의 원광대 네, 재학생인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그리고 양은 바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네네.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의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도 사실 명품백 가지고 국민권익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했는데 그렇죠. 바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입니다. 네. 역시 이번에 또 마지막 주가 될 건데 네네. 이 부분도 바로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건데 도이스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바로 그 청원자가 원하는 그 요구 사항이 바로 청원 사유가 바로 이 이채 양명주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이걸 바로 잡아서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그런 네네.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가능할지를 놓고 네네. 또 여야가 계속 맞붙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그 핵심인 그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핵심이 네. 민주당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일 대여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실제 탄핵을 추진할지 말지 네네. 아까 그 서명 기간이 7월 20일까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바로 탄핵 주권의 핵심이 바로 실질적인 위법 행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네. 대한 입증이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또 있습니다. 이게 그 정족수 문제인데 네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도 통과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아직 미지수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 현행법상 그 제적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즉 200명이 그렇죠. 동의를 찬성을 해야 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범야권 의석은 통틀어서 네네. 191석입니다. 9석이 부족한 네네. 거죠. 바로 그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탈표가 나올지 기술적으로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아시다시피 이른바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지금 네네. 또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같이 역풍에 우려되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한 심사숙고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국회에서 하는 거는 사실 탄핵 소추하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헌재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네네. 가능할지 좀 더 지켜보죠. 이게 사실은 네네. 200석이라는 게 굉장히 네네. 큰 의석이긴 합니다만 네네. 국민의 여론, 특히 네네네. 이제 민심이라고 네네.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네. 민심의 풍향계가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지켜보죠. 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딥페이크라고 하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고 선거철에도 네네, 굉장히 맞습니다. 딥페이크 관련된 얘기가 네네.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딥페이크가 어떤 겁니까? 네, 말 그대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딥러닝 기술 그리고 페이크 가짜라는 두 가지 말을 합친 네네네. 합성어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딥페이크 문제는 이미 그 정치권 네네네. 선거철마다 지금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정치권 그리고 엔터업계, 연예계 쪽에서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네. 일들인데 이게 바로 우리 전주 지역에 있는 네네. 그것도 한 중학교에서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발칵 뒤집힌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뭐 딥페이크라고 하는 뭐 AI 뭐 네네네. 생성형 AI 기술 뭐 그렇게 네, 맞습니다. 얘기합니다만 네네. 우리가 듣기에는 네네. 굉장히 뭐 어렵고 고급스러운 기술 같긴 한데 네네. 뭐 이런 툴들 네네. 기술들 그러니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막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있습니다. 네네네. 결국 이게 중학생들한테까지 아주 네네. 어린 청소년들한테까지 파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네, 맞습니다. 사건입니까? 사건을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한 지난 3월로 이 사건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전주 지역에 있는 한 중학교의 학생들 7명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AI 기반 그 딥페이크 기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툴을 활용해서 가짜 영상물을 만든 겁니다. 네네. 음란 영상물을 만든 건데요. 아, 예, 예. 바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 12명 그리고 여교사 2명의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하고 합성을 해서 그걸 네네. 누리소통망 즉 SNS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럼 피해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음란 사진이 음란물이 그 불특정 다수에게 그럴 수 퍼졌다라는 겁니다. 있겠네요. 그리고 예. 더 큰 문제가 지금 사실 있는데 이 학생들이 그 가해자들이 지금 곧 학교로 같은 학교로 네. 돌아오게 생겼다라는 부분인데 네. 바로 그 뭐 이 사실이 사실 이제 굉장히 뒤늦게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최근 7명 중에 한 명 같은 경우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금 넘겨진 상황이고요. 네네. 또 나머지 6명 역시 소년부에 각각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학교 측의 이제 조치가 좀 사실 이제 구설수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학폭위를 열어서 이제 그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근데 네. 2명은 바로 강제 전학 조치를 내린 거고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5명에 대해서 출석 정지, 봉사 활동, 아하. 처분 뭐 요 정도 선에서 지금 머무른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나머지 그 강제 전학 조치가 된 학생들 외에 5명은 바로 2학기 때 네네. 2학기가 개학을 하게 되면 곧바로 다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됐는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부 피해자 그 학부모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네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미 관련 법은 일단 정비는 돼 있습니다. 네. 정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의 그 법상에 네네. 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문제가 일으킬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처벌 규정은 다 마련되어 있는데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학교 측의 조치는 아직 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래요. 같다. 결국은 이 학생들이 돌아오게 됐는데 학부모들 입장들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과연 이 학생들하고 같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뒤섞여서 같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그 네. 학교 측의 새로운 대응책들 좀 더 보완 조치가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뿐만 아니라 성범죄 학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네네. 관련해서 항상 방금 말씀하셨던 네네네. 그런 문제 제기들이 네네. 항상 뒤따르고 있어서 네네. 이거는 좀 교육 당국에서 네네네. 뭔가 조치를 네네. 취해야 되지 않나. 반드시 보완 대책이 좀 해법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만들어야 되지 않나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이슈 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최근에 아주 그 서울 쪽에서 네네. 아주 큰 사고가 있어서 네네네. 전 국민 사실 놀라게 한 사고가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기로는 60대 후반 운전자가 네네네. 하는데 요즘에는 60대 후반이 노인인가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법적인 기준에서는 6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하니까요. 이 네네.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 실제로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노화로 인해서 시력이라든가 청력 그리고 집중력, 반응 속도 등이 떨어지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체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해 예를 들어 지난해 같은 경우 65세 이상 기준 삼았을 때요. 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전국적으로 39,614건입니다. 약 4만 건 가까이 발생했는데요. 네. 중요한 부분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29%가 바로 고령자가 일으킨 사고로 숨진 사례들인데요. 예. 우리 전북 지역은 그럼 어떨까라고 살펴보면 좀 한층 더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지 네, 않습니까? 우리 전북 같은 고령화율이 경우는 굉장히 그렇죠. 높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초고령 사회인데 이렇다 보니까 그 지난해 같은 기간입니다. 우리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좀 전에 아까 그 전국 평균을 제가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한 30% 정도 된다고. 예, 그렇죠. 29%였는데 네.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무려 8% 포인트 더 높은
37%에 아, 달하는 예, 상황입니다. 네네네. 네네. 그래서 우리 지역 전북은 사실 고령화율이 높아서 네네네. 더 관심이 많은 편이고 네네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다 보니까 사실은 네네네. 뭐 확률적으로도 네네 맞습니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네네네. 건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최근에 벌어졌던 유사한 사건들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데 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지난해 3월이었죠. 그 조합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치러졌었는데 그때 화들짝 놀라게 한 전국적으로 화들짝 그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창에서 맞아요. 발생한 사건인데 예. 순창 지역 한 그 조합장 투표소 그 투표소 앞에서 벌어진 사고였죠. 당시 그 70대 중반의 어르신이 운전하던 그 트럭이 투표하러 왔던 그 투표소 투표인들을 갖다가 덮치면서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그런 대형 사건이 그렇죠.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그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잘못 네네네. 밟아서 그런 발생한 사고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아시다시피 전국 곳곳에 그 유사한 사고들이 지금 꼬리 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에 대한 좀 더 네. 안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뭔가를 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제 그래서 나온 상황입니다. 게 이제 고령 네.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 제도를 좀 활성화하자라는 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맞습니다. 나왔는데 네네네. 이게 사실 논란이 있을 법합니다. 이게 찬반 논란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 면허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르신만도 약 네. 500만 명입니다. 네네. 교통사고 당연히 속출하면서 그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고 있고 치사율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네. 어떤 식으로든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게 바로 자격심사, 운전을 네. 계속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허증 갱신 때 자격심사를 좀 더 강화해야 하는 네네. 거 아니냐 해서 탈락률을 좀 높여야 한다라는 그런 찬성하는 쪽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런 찬성론이 있고요. 반대로 자동차가 과거와는 좀 성격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네. 생활 필수품처럼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택시라든가 화물 자동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바로 그죠. 한마디로 생업에 종사하기 관련돼 있는 위한 거죠. 수단인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 그리고 굳이 고령자만 사고를 많이 내냐? 젊은 그렇죠. 층은 사고를 더 많이 낸다. 네, 이건 나이 네, 네.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규제 장치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 특정 나이대 네네네. 규제하는 건 차별이다라는 또 반대론이 그래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성학 기자는 이제 그 반납 나이에 좀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찬성이 약간 더 힘을 줘서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사실 이제 현재도 반납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뭐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면허 반납률이 매년 2% 안팎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네네네. 실제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네네네. 이제 도농 복합 도시라고 아까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골 농촌 지역에 네네네. 사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네.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저는 면허 반납하기도 참 애매합니다. 매일 네.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좀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면서 안전대책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련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정성학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